자, 민주당 의원들 여기 제목이 이렇죠? 이게 웬 떡? 이렇게 돼서 웬 떡. 근데 일단 떡이 왔는데 그 떡과 함께 메모지가 있었어요. 뭔가 메시지가 담긴 종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이재명 단일 대우로 이기는 민주당을 원한다. 여기 보면 뭐 특정 어떤 게시판 이용자 일동. 근데 여기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활동하는 게시판으로 알려져 있죠.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 의원실에 이게 배달이 됐답니다. 떡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게 같답니다. 이런 게. 이렇게 포장이 됐고요. 이렇게 또 글도 좀 써 있었습니다. 이걸 배달했대요. 그리고 여기 당연히요. 169명이잖아요. 그중에는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도. 그리고 사실은요. 이 떡을 보면서 사실은 이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명계 의원들까지 줘야 되냐 뭐 이런 약간 불만의 반응도 있었다 그래요. 자, 얘기 좀 해보죠.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이 떡, 이거 뭔가 내용을 수습한다. 이거 공격보다 뭔가 좀 달래기 뭐 이런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신 거야? 이 떡의 의미. 그러니까 좀 이제 뭐 너무 지나치게 의미 부여는 떡을 뭐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이고요. 뭐 예. 그것이 무슨 어떤 그 상반된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인증삭도 나오네요, 네, 지금.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떡을 돌리는 과거에는 뭐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새로 분위기를 바꿀 때 그렇죠. 주변에 이제 뭐 이웃과 함께 감사, 잘 축하 지내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뜻일 수 있는데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저 밑에 보니까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 그러니까 예. 며칠 전에는 김어준 씨를 사실은 적으로 몰았어요. 뭐 수박 개딸들이. 관련된 뭐 예. 적 됐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번 그 김어준 씨가 이번에는 이제는 이재명 외에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아마 넣었을 텐데 그분들이 아닌가 봐요.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 용자는.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일신의 부분 또 이재명 대표가 조금 자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연일 뭐 우리 유인태 전 수석을 비롯해서 너무 지나치다. 또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뜨악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그게 적에 들어가 있다. 처단해야 된다. 이른바 수박 실적에 올라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그러면 사실 이건 아무리 강성 지지라도 예컨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조차도 적으로 처단한다는 것은 과하다. 아마 저것 때문에 훨씬 더 이재명계가 더욱 더 앞으로 균형과 갈등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보면. 실제로 의원들 지금 스크린 해보니까 예. 문재인까지 넣었다는 데 대해서 친문계 의원들이 막 수건수건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뜨거라 싶어서 약간 쿨링 다운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물론 하나의 모습은 아니겠죠. 근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나와요. 공격을 하기도 하고 달래는 이건 달래는 모습이 떡은 분명히. 글쎄요. 신지호 전 의원님 이 떡 오늘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돌린 이 떡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저는 어저께인가요? 그 이재명 대표가 문명연대를 문명연대의 일거를 했습니다. 예,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아. 예, 왜냐하면 또 체포동의안이 언제 또 날라올지 모르고 여하튼 다 한 표 한 표 친명이건 비명이건 다 똑같은 한 표죠. 그러니까 그 관리 차원인데 며칠 전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후반이었나요? 개딸들한테 좀 자제해달라 그랬는데 개딸들은 안 한 것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대표가 안 하면 우리라도 한다 하고 그냥 갔어요. 그냥 그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 운동 숫자가 뭐 이재명 대표가 자제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하고 7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예, 똑같이 뭐 계속 늘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말도 안 듣는 개딸이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문명연대를 강조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문명연대 얘기한 거에 진정성을 좀 보여주려면 예. 비명계 의원들이 아니 당신은 개딸들 시켜갖고 나 실컷 때려놓고 뭐 나하고 밥 먹자 그러면 뭐냐 이런 얘기 지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 분들도 좀 이렇게 이재명 대표 작전에 좀 협조하러 나선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만 떡을 받았는데 그거 옆방에 계신 또 국민의힘 의원이나 다른 정당 의원들은 뭔 떡이지 또 이게 웬 떡인가 아마 쳐다를 보셨을 것 같아요. 인증샷을 올리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나씩 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민주당 내 가장 큰 모임이죠. 의원 숫자가 많아요. 더 좋은 미래, 뭐 더 미래라고 하는데 여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약간 간담회 가졌어요. 여기 소속 의원들끼리. 공보모이긴 한데요. 입장문을 냈는데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이에요.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일단 느끼고 불신 해소 그리고 혁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강력한 걸까요? 아니면 약간 유화된 걸까요? 이런 입장을 냈어요. 혁신, 불신 해소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요, 사실은 당내에서는요, 강경한 목소리, 방향이 다른 강경한 목소리가 충돌하는 건 계속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면 대안이 있느냐 이 얘기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요. 그냥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표 외에는 없다고 자꾸 이제 약간 그루밍하는 건데. 그루밍. 예전에 보세요. 저 문재인 대통령 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주자였고 또 이제 유일한 대선 주자였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가고 김종인 당대표가 그때 지지율이 한 자릿수나 있었습니까? 그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가 이해찬 대표도 대중 지지율 한 자릿수도 안 나오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외부에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의원들과 당원들의 마음을 집결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한 사람의 스타 플레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러니까 심각하게 말해서 다른 동료 의원님들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것들 다 검찰의 표적이 돼서 하는 부분들도 그럼 다 가결 던질 거냐? 혹은 여러 가지 이 검찰의 불합리한 수사에 대해서 다 동조하는 거냐? 아무리 내부 정치 투쟁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도부는 좀 담담하게 받긴 했어요. 오히려 저희가 이탈표가 한 20. 자, 김윤아 전 의원님. 제3자 입장에서 남매정당 얘기를 좀 보고 계신데 그래도 민주당 내부의 역학 그런 상황, 구도를 봤을 때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를 관철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저는 비명계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 당원 80조를 적용하는 거죠. 근데 적용을 그러니까 기소하면은 이제 당직을 그렇죠. 중지하거나 하는 예.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모순에 빠지냐면 예. 이게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것을 이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렇게 돼 버리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은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명계를 중심으로 자꾸만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저는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수저도 하기 어려운 아주 뭐 딜레마 상황 비슷하게 돼버렸네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그동안 쌍특검에 대해서 반대했죠. 정의당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 있는데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민주당 반응도 있고요. 여기 정의당 반응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원포인트로 김건희 특검법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존 입장이 좀 달라진 거거든요. 자, 이와 관련돼서요. 다음 화면도 좀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요. 이 내용을 정의당에서 약간 좀 쓴소리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저희 취재진이 이 목소리를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이중대보다 못한 아류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르죠. 두 당 간에 어떤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뭐 정쟁의 수단이라는 생각을 그칠 수 없고요. 네. 대장동 특검법은 저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쓰일 수 있는 위험 때문에 특검을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지금의 쌍특검이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당대표를 내려놓고 정기환 교수님, 정의당의 선택 이유 뭐라고 보이십니까? 1차적으로는요. 검찰의 수사 의지 확인 못했다. 그리고 의도적인 수사 회피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어떤 입장이 분명해졌다. 예. 고로 특검을 통해서라도 특검을 추진할 만한 예. 어떤 정치적, 사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라는 게 정의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게 1차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 특검을 통해서 지금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또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예. 김건희 특검을 쌍특검으로 추진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의 폭을 넓혀가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예. 그 배경에는 노란봉투법 등 그동안 민생 법안 정의당이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이 노란봉투법 등 민생 법안 예. 그리고 또한 뭐 다당제를 얘기하는 어떤 정치제도 관련 법안 예. 이런 것들에서 공조로 넓혀가기 위한 하나의 저는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신지호 전 의원님. 네. 과거에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았지만 당시에 결과는 좋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 이중대라는 소리만 들었거든요. 네. 이번 정의당의 선택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심상정 대표가요 조국 사태 때 조국 편을 들다가 이제 결국 또 총선 때도 그 위성정당 거기서 혜택을 보지도 못하고 민주당한테 뒤통수를 맞았다. 그래서 심상정 시즌 2를 안 하겠다는 게 전 최근에 정의당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노란봉투법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노란봉투법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저렇게 되면 또 이중대라고 하는 그 굴레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건데요. 시간이 한 30여 초 남아서 김연아 전 의원님, 여당은 또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또 뭔가 하고? 그러니까 정의당이 예전에 정의가 없었다고 많이 비난을 받았죠. 예. 조국 사태 때와 선거법 관련해서 공수처법 그때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난 총선에서 사실은 굉장히 대패를 하고 저는 정의당의 정의라는 바람이 조금 충전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의당의 정의가 또다시 바람 빠지듯이 빠졌네요.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야당이 특검법안 하지만 사실 특검법이 법이거든요. 그럼 이게 국회 통과하는 문제도 있고요. 통과된 뒤에 대통령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거부권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내용, 어떤 뭐 진통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